안녕하세요. 콩스튜디오 코리아 CTO 김세중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 열심히 즐겨주시는 유저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도자기 굽는 장인이라도 된 것처럼 수많은 프로토타입들이 만들어지고 또 버려졌습니다. 초기 개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튜토리얼을 진행하면 처음에 팀 스네이크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가디언 테일즈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귀여운 픽셀 아트 캐릭터가 나오는 간단한 스네이크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을 만들고 고치다 보니 결국 가디언 테일즈가 되었습니다. 약간 처음에 디렉터님과 얘기했을 때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용량이나 폰 사양에 이제 부담 없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도트를 통해서 리소스를 가볍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런 탑뷰 RPG 스타일에는 역시 캐릭터가 도트 스타일이 이걸 좋아하는 유저에게 가장 어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한 거, 요 두 가지였어요. 예전에는 모바일로 게임을 하지 않던 PC 게이머나 콘솔 게이머들도 요즘에는 점점 모바일로 게임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플레이어들한테도 예전에 느꼈던 향수나 아니면 게임에서 느꼈던 재미, 경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가디언 테일즈의 기획적으로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가 키운 영웅들을 직접 조작해서 게임 속의 세계를 탐구하는 재미를 주기 위한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키운 영웅이 매력 있는 설정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조작하기에 재미있는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웅을 이용해서 탐구하는 세계도 뭔가 설정이나 스토리 면에서, 그리고 생김새, 비주얼 면에서 충분히 탐구하고 싶도록 흥미를 계속 자아내는 그런 세계를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에서는 스토리는 사실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디언 테일즈에서는 항상 최우선순위에 놓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을 포함한 스토리 스테이지들은 메인 스토리뿐만 아니라 맵, 숨겨진 요소, 서브 이벤트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상 새로운 경험을 드린다는 생각하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스토리가 중심이 되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그리고 단순히 스토리 중심이 아니라 직접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캐릭터 설정이나 스토리를 잡을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에 디테일이 충분히 들어가야 캐릭터들이 실제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동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가디언 테일즈 세계관의 일부분인 캐릭터들이 동시에 그런 디테일을 가졌을 때 그 세계를 더 구체화하고 더 넓은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에서 이제 캐릭터의 어떤 대략적인 그 메인 컨셉이 정해지면 바로 시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러스트가 먼저일 수도 있고 도트가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획적인 요소도 거기서 더 구체화됩니다. 일단 러프하게 기본 캐릭터들 컨셉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그 러프한 컨셉을 보고 아트팀에서 일러스트를 먼저 제작을 해주세요. 기획 쪽에서 그 일러스트를 참고를 해서 타이틀하고 이름을 정한 후에, 그리고 구체적인 스토리랑 성격 면에서의 설정을 잡게 됩니다. 저는 기획팀에서 캐릭터의 성격과 스토리에 맞는 대본을 만들어서 성우 전문 스튜디오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파일을 받으면 저희가 퀄리티 검수 및 보정 작업을 하고 캐릭터에 입힙니다. 이제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RPG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BGM, 효과음, 보이스 3개를 다 따로따로 음량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디렉터님께서 내러티브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핵심을 짚은 상태에서 기획 문서를 열람하거나 인게임 화면을 보며 작곡을 합니다. 저희 게임이 도트 게임이지만 도트 컨셉이 확실한 피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악은 거의 시네마틱으로 작업해서 감정이입이 되게끔 하는 편입니다.
또한 게임 음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자연스러운 루프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연출이 나오면 게임을 플레이하며 효과음 작업을 하다가도 BGM의 섬세한 부분을 그때그때 수정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게임에 들어가 있는 패러디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서 나온 아이디어인데요. 개발진들 중에서도 이제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나 만화나 다른 게임들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의 어떤 요소들을 저희 게임에 녹여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다 보니까 패러디로 많이 녹여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게임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패러디 씬의 경우에는 의뢰해주시는 분께서 보내주시는 레퍼런스를 들어보면서 참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발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게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항상 게임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를 단지 우리들끼리만 나누지 말고 게임 안에도 적극적으로 녹여내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패러디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모이는 것 같고요. 어느 패러디를 주로 하느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되게 방대하거든요. 단지 게임만 패러디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서브컬처에 있는 많은 요소들이 패러디가 되고 있어서 저희도 항상 패러디할 새로운 것이 또 없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장르를 좀 불문하고 드라마, 영화 그리고 많은 대중매체 속에 있는 패러디 요소까지 담겨 있어서 게임뿐만이 아니라 저희 추억 속에 있는 많은 경험들을 이제 이 안에서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좀 퍼즐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잡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떨 때는 세상에 이미 있는 퍼즐들을 많이 리서치를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이미 만들었던 퍼즐에서 뭘 더 비틀어 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스토리를 만들 때에는 사실 어디까지가 이게 완성된 스토리이고 재미있는 스토리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게임이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그 스토리 안에서 직접 움직이는 걸 보기 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성 전까지는 계속 수십 번 계속 수정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졌던 챕터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이 과정을 10여 번 이상 다시 거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 재밌어졌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재밌어졌으니까요. 제가 저희 캐릭터들 중에서 제일 애정을 가진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하면은 간부 빨간 모자라는 타이틀의 아라벨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설정상으로 엘비라라는 다른 빨간 모자 캐릭터랑 어떤 좀 경쟁 관계? 엘비라한테 엄청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캐릭터라서 사실 제가 머릿속에 구상하거나 다른 데서 좀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읽었던 다른 스토리들을 넣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라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그 공주 캐릭터였죠. 이게 굉장히 초기에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흔한 어린 공주 컨셉이지만 그보다는 더 유저들이 진심으로 애정을 주고 싶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고 디렉터님도 그렇고. 사실 월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애착이 가긴 하지만요. 로라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들어갈 예정에 없는 퀘스트였습니다. 서브 퀘스트 치고 볼륨도 좀 크고 또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내용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빼는 것을 계획에 있었는데요.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마지막에 이제 좀 잠을 줄여가면서 넣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유저분들께 이제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제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사실 메인 세계관, 그러니까 영웅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힌트를 조금씩 풀기만 했는데 그거를 시즌 2에서는 그 힌트들을 조금씩 이어나가고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에 기반을 둔 게임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가디언 테일즈의 진정한 얘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기록되지 않은 세계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예상하지 못한 영웅이 동료로 합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저희 게임을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궁금한 점들이 많으면 많으실수록 저희가 그거를 좀 더 재미나고 흥미롭게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더 궁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트나 캐릭터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띄워놓은지 그 상황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운드 아예 끄고 플레이하지 마시고 이제 플레이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섬세하게 조절하셔서 즐겨주시면 더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으실 거고요. 밖에서 플레이하실 때는 이어폰 끼고 플레이해주세요. 해외 인기상 후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개발진 내부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높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 모두 역시 이제 유저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상을 계기로 조금 더 이제 개발진 내에도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유저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디언 테일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토록 넓은 세상에 너와 나 둘이 남아서 숨겨진 별을 찾았던